자, 이코노미스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대통령의 직무행위인데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미국 대통령의 태도,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의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이런 터슬, 몸싸움이죠. 그냥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무엇이 되겠는가라고 이렇게 제목을 나왔네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학은 political science니까요. 정치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랍니다. What should you do?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만약에 정당하게 이런 직을 차지한 이런 통치자가요, 그가 통치하는 국민들을 이렇게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탄핵 조항이죠. 미국 헌법의 탄핵 조항은요, 200년 정도 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랍니다. 리메디 해결책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그죠? 정보를 얻었다는 거죠. 뭐에서요? 태평양이 아니죠. 이게 대서양이죠. 대서양 반대편에서 있었던 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었답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goes back much further,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그죠? 뭐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마이클 델라폴의 이런 탄핵까지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영국 왕의 재무장관이랍니다. 1386년에 말이죠. 자, 미국 헌법의 저자들, 토마스 제퍼슨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말이죠? 제임스 메디슨인가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건국의 아버지들이죠. 요 사람들이요. 자, 자치정부죠. 식민지에 벗어나서 자치정부 시스템을 이렇게 디자인을 할 때요. 설계를 할 때, 이들은요, 이런 옛날 옛날 전통을 이렇게 빌려왔답니다. 만약 미국인들이요, 대통령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반역을 저지르거나, 뇌물을 저지르거나, 혹은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요, 어떤 비행을 했을 때죠. 예전에 누구였죠?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을 소추를 받았을 때는요, 하원에서 말이죠. 물론 상원에서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미스디미널 클린턴 대통령의 혐의가 바로 이거였죠. 이걸 했다는 얘기인데, 백악관 인턴하고 이렇게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죠, 아마? 자, 그럼 입법부가요, 그를 제거할 수 있답니다. 자, 이 문장 요약해보면 뭘까요? 탄핵의 기원이죠. 탄핵제도의 기원입니다. 원래 영국에서 시작됐고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걸 본따서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탄핵은요, 항상 사용하기가 참 어려웠답니다. 어떠한 대통령도 하원에서 탄핵을 당하고요. 상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적은 없답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 대통령이 없었던 건 아니랍니다. 그죠? 제거를 필요하는 건 탄핵되어야 할 이런 뜻이죠. 탄핵되어야 할 그 어떤 것도 했던 대통령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랍니다. 비록 무슨 말이죠? 이 탄핵을 위한 제거가 탄핵이겠죠. 탄핵을 위한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준이요 이미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요. 자, 무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인콰이어리. 법정의 심리겠죠. 대통령이 탄핵 법정은 상원이니까요. 심리와 이런 재판이죠. 재판 과정에서요. It has been 무슨 말이죠? 이 재판 과정이요. 탄핵 재판 과정이요. has been sent somewhere. 그 어디죠? 자, 외부 대기권이라는 뜻인데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동시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어는요. 뭐에 의존하고 있냐면요. exorbitant interpretation of executive power. 그의 행정 권한이죠. 행정 권한에 대한 너무나도 폭넓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대통령의 권력은 제한적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굉장히 폭넓게 해석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자, 이것은요. 무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에 대통령직이 남은 기니까 남은 임기라고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에 영향을 끼칠 거고요. 그는 또 의심할 바 없이 무죄 선고를 받을 거랍니다. 이유가 뭐냐면은요. 67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상원에서. 근데 공화당 의원들이 53명이죠. 그죠?
53명인데요. 그러면은 14표 정도가 이렇게 배반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14표가 아니죠. 53표고요. 그 다음에 야당이 다해서 47표죠. 47표죠. 67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요. 여기서 20표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가야 되는 건데 저번에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때 거기에 반대표를 찍었던 찬성표를 찍었던 공화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명이 이렇게 이탈표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가결시킨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겠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전직 누구였죠? 국가안전보장관 존 볼튼이 낸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문제가 되던 우크라이나 사건이죠. 우크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조 바이든의 아들이죠. 헌터 바이든이 있던 회사에 대한 수사를 어디였죠?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뢰를 했고요. 그게 되지 않은 시에는 국방 예산을 국방 지원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회고록에 썼다고 해서 오늘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변수가 있겠지만 현재 사건만 봤을 때는 탄핵될 가능성이 없겠죠. 자, 또 어디 영향을 끼치냐면요. 여기 연결되는 거죠. 자, 미국이요. 그가 몸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때 어떻게 통치될지도 영향을 끼칠 거랍니다. 뭐 그건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답니다. 이 문단은 뭐죠? 예, 이렇습니다. 탄핵 기준이 높아 앞으로 탄핵은 불가능하겠지만요. 예, 앞으로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칠 거랍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남은 임기에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문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탄핵 뭡니까? 절차 개최 메커니즘에 탄핵 절차에 가해진 이런 뭡니까? 흠이라고 하겠습니다. 탄핵 절차 이렇게 흠이 생긴 것은요, 부분적으로는요, 자, 하원의 민주당원들의 잘못이랍니다. 하우스는 여기서 하원이죠. 하우스 오브 레프레젠티브를 줄인 거니까요. 자, 기다리기보다는요, 법원의 이런 뭡니까? 지원을 기다리기보다는요, 뭐에 대한 지원이죠? 백악관이요. 컴페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증거를 공개해야 되는지, 혹은요, 증인 선서를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죠? 탄핵 이런 심리에서 말이죠.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법정의 이런 지원을 기다리기보다는요, 이들은요, 서둘러서 심리로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 이유는요, 가장 정치로 편리한 것이죠. 하기 편리한 것은 무슨 말이죠? Get it over with as fast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더 큰 이런 블레임 책임이죠. 여기서는요. 책임은요. 대통령에 있답니다. 대통령과 그의 당, 공화당에 있다는 얘기겠죠. 뭐죠 그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 대통령의 뭐 때문에 그렇죠? 그의 블랭킷 리필 전면적 거부죠. 그러니까 탄핵 절차에 참여했다는 전면적 거부와 그의 당에는 뭐에 대해서 또 책임이 있는 거죠? Supporting him in that endeavor.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전면 거부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너무 성급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은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더 큰 잘못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비협조로 인해서 탄핵 절차에 흠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문단 가보겠습니다. Senator Majority Leader, 저 상원이죠. 상원의 다수당 리더이며 상원 원내대표죠.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은요. 지난주에 swear an oath, 맹세를 했답니다. To the impartial justice. impartial이 이게 치우치지 않은 거죠. 공명정대하게 일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트럼프 뭡니까? 그 상원에서의 이런 재판에서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죠. 공명정대 일을 처리하겠다고요. 이건 한 달 이후죠. 그가 약속했다는 거죠. 그죠? 완전한 협조를요. 백악관이 완전한 협조를 약속했다는 한 달 후에 이렇게 선서를 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는요. 이 약속들 중에 무슨 말이죠? 겨우 하나만 지켰답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죠.
공화당 상원 원내표 비협적이죠. 약속을 다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요약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원에서 탄핵 과정이 끔찍하게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이렇게 주장한 다음에요.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음에 이 맥코넬 상원 의원은요, 이번 주에 상원에서 한 과정을 이렇게 디자인했는데요. 다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답니다. letting off the hook 하면 공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뭐라고요? 아마도 일주일 좀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시설했답니다. 이것에는요, 수반했다는 건데 포함했다는 거겠죠. 공화당 의원들이요, 상원 의원들이. 자, 대통령 법률팀에서 나온 좀 이상한 아이디어까지 받아들이는 것까지 이렇게, 수반했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들 중 한 가지가 뭐냐면요, circular argument. 이게 뭐냐면은요, 예, 순환 논증이죠. 예, 순환 논증입니다. 순환 논증이라는 뜻입니다. 순환 논증이라는 뜻이죠. 자, 어떤 순환 논증이냐면은요, there is no need, 무슨 말이죠? 백악관은요, 어떠한 증거도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이유는요, 대통령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건데요. 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되는 이런 논거들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순환 논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은 뭐냐면요. 대통령은요. 탄핵당할 수 없다는 거겠죠. 왜냐면은요. 그는요. 어떠한 연방법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행정 권력이죠. 행정 권력에 대한 이런 확장적인 해석이요. 끔찍하게도 많은 이런 공화국에 손상을 가할 거랍니다. 손상을 허가줄 거라는 거죠. 요약해 보면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공화당 상원은 비논리적인 트럼프 지키가 공화국, 미국이라는 공화국 국가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공화정 국가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탄핵이 이런 과정에서 자유로워진다면이 맞을 것 같습니다. If he was 정도가 원래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사구문 바꾼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could do as he please,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아마도요, 재선된다면 두 번째 임기 동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는요, 또한요, 국내 이런 수사에 간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간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밴드가 이거 왜곡하는 거죠. 왜곡하는 건데요. 왜곡하거나 이게 악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악용하는 건 맞겠네요. 해외 정책을요 악용할 수 있답니다. 그죠? out of shape 무슨 모양이 나빠지는 거니까 무슨 해외 정책을 안 좋게 이렇게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뭐 하려고요? 정치적 라이벌에게 손사래를 입히도록요. 그리고 도움을 이렇게 솔리시 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1월 일렉션 내년 대선에 다른 정부는 아니죠. 중국과 러시아는 듣고 있는가 이런 거죠. 트럼프를 유혹하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빚고 와서 얘기하는 거죠. 재선되게 되면은요, there will be fewer checks on him. 그에게 가해지는 checks가 이게 견제죠. 견제가 훨씬 덜 할 거랍니다. 그 결과는요, 애석하게도 이런 뜻이죠. 다음과 같답니다. 이 문장이 좀 어려운데요.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석하게도 다음 결과는 다음 것과 같답니다. 여긴데요. 실패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재판이죠.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부터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비행에 대해서 비행 때문에겠죠. 하원 의원들이요. 이미 여기는 거죠. 이 대통령직에 부당하다고 여기는 대통령에 대한 실패한 이런 재판이죠. 근데 이런 비행이 어떤 거죠? 필요로 하는 거죠. 탄핵도 필요하고요. 대통령을 건져서 몰아내는 거 이런 것까지 필요한 비행 때문에 하원 의원들이 이 직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 재판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핵을 시키지 못한 거죠. 이런 것은요. 여기까지가 주어였습니다. emerge more powerful than ever. 전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답니다. 이 문제가 실패한 재판이 더 강력하게 부각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비행을 또 더 심하게 할 거니까요.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탄핵에서 벗어나면 트럼프는 더 폭주하게 될 거라는 이런 내용이죠.
마지막 문단 가보겠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거랍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심지어 그가 think again,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미국의 정치는요. 그죠? 스윙, 흔들리는 거죠. 한쪽 그 뭡니까?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 흔들리는 경향이 있답니다. 민주당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한 의심할 바 없이요. 그죠? 이런 탄핵 가능성에서요. 미래의 어떤 시점에 자유를 누릴 거라고 합니다. 탄핵 걱정 없이 마음대로 할 거라는 거죠. 자, 선례는요. 이와 같은 선례는요. not binding. 뭡니까? 구속력이 없답니다. 탄핵 재판에 관해선. 그러나 여기서 있는 것은요. 뭡니까? inform the next. 다음번에도 어떤 정보를 주게 될 거랍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020년에 탄핵 재판의 교훈은요. seems likely to be 다음 것과 같을 수 있을 거랍니다.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요. 트럼프 탄핵을 실패하는 것은 선례를 남길 거랍니다. 미래 대통령이 멋대로 할 수 있다. 멋대로 할 수 있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탄핵 걱정 없이. 이러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이코노미스트는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고 몇 달 전쯤에 이렇게 사설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